대장 건강,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1.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식습관. 우리의 식습관은 매일 대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장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반복된 생활의 흔적 위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반복하는 행동,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는 대장 환경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첫째, 육류 위주의 식사입니다. 고기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자주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은 대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튀기거나 태운 고기,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대장 점막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섬유질이 부족한 식사입니다. 채소, 과일, 잡곡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대장의 움직임을 돕고 노폐물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이 식탁에서 점점 사라질수록 대장은 더 느리게, 더 힘들게 일하게 됩니다. 셋째,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달고 매운 음식 위주의 식사는 장내 환경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오래 이어지면 대장 내부의 환경도 서서히 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불규칙한 식사와 과식입니다.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한 번에 몰아서 먹는 식사는 대장의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대장은 일정한 리듬 속에서 가장 편안하게 작동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과 함께 따라오는 생활 습관입니다. 식사 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 오랜 좌식 습관은 대장의 움직임을 더욱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식습관이 곧바로 질병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몸의 반응은 다르고 환경과 유전, 생활 전반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대장은 우리가 먹은 것을 매일 묵묵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식탁이 내일의 대장 환경을 만들고 그 선택들이 쌓여 몸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그래서 대장 건강은 특별한 결심보다 아주 평범한 식사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2. 대장이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은 대장이 비교적 편안해할 수 있는 음식들은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채소류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당근처럼 섬유질을 포함한 채소들은 일부 연구에서 장 운동을 돕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다음은 과일류입니다. 사과, 배, 바나나, 베리류처럼 적당한 섬유질과 수분을 함께 가진 과일은 생활관리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식품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과일 역시 섭취량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잡곡과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같은 곡물은 정제된 흰쌀보다 섬유질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어 대장의 움직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콩류와 두류입니다.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은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 대장 환경을 고려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다만 복부 팽만감이 느껴진다면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구마, 감자 같은 뿌리 채소입니다. 이 음식들은 비교적 부드러운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 대장에 부담이 적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요거트와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환경과 관련해 일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면 섭취량 조절이나 전문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분입니다. 물은 음식은 아니지만 대장이 내용을 부드럽게 이동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수분 섭취가 부족할 경우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결국 대장이 좋아할 수 있는 음식이란 특별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음식을 균형 있게 무리 없이 먹는 식사에 가깝습니다. 대장에 안 좋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음식은 어떤 한 가지 음식이라기보다 자주 많이 오래 반복될 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음식들입니다. 먼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처럼 가공 과정을 많이 거친 육류는 일부 연구에서 대장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섭취 빈도가 높아질수록 생활 관리 차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은 붉은 고기 위주의 식사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름지게 조리하거나 자주 섭취하는 경우 대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튀김류와 기름진 음식입니다. 튀김, 패스트푸드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은 소화 과정에서 대장의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복부 불편감이나 배변 리듬 변화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짠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짠 음식, 매우 매운 음식 위주의 식사는 장내 환경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입니다. 흰쌀밥, 흰빵, 과자처럼 섬유질이 적은 음식이 식사의 대부분을 차지할 경우 대장의 움직임이 둔해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당분이 많은 음식과 음료입니다. 단 음료, 케이크, 과자류는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장내 환경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규칙한 식사와 과식입니다.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식사 시간과 양 역시 대장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장은 일정한 리듬을 가질 때 더 편안하게 작동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음식들이 곧바로 문제를 만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양은 섭취 빈도, 양, 조리 방법, 그리고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음식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전체적인 식사의 균형과 반복되는 식습관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고기 섭취 얼마나 먹어야 안전할까? 고기 섭취 얼마나 먹어야 안전할까요? 이 질문에는 딱 잘라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연구와 권고를 통해 하나의 공통된 방향성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기는 우리 몸에 단백질과 철분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기 자체를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자주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이 대장 건강과 관련해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햄, 소시지, 베이컨처럼 가공 과정을 거친 육류는 섭취 빈도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는 것이 생활 관리 차원에서 적절할까요? 일부 권고에서는
붉은 고기의 섭취를 주 2회나 3회 정도로 한 끼 분량은 손바닥 크기 안팎으로 조절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연령, 활동량, 기존 장 상태에 따라 필요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도 패턴입니다. 매 끼니마다 고기가 중심이 되는 식사보다 채소와 잡곡, 다양한 식품이 함께하는 균형 잡힌 식사가 대장의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조리 방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태우거나 기름에 튀기는 방식보다는 굽더라도 과하지 않게 찌거나 삶는 조리법이 대장의 부담을 덜 줄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오랜 시간 반복되는 식습관과 선택의 방향입니다. 만약 소화 불편이나 걱정되는 증상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대장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는지를 조용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고기 섭취 역시 줄이거나 끊는 선택보다는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선택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4. 섬유질 음식이 중요한 이유. 섬유질 음식은 왜 중요할까요? 섬유질은 눈에 띄게 특별한 성분은 아니지만 대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요소입니다. 먼저 대장의 움직임과 관련된 역할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식이섬유가 장 내용물의 부피를 늘리고 대장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 과정은 노폐물이 장 안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내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섬유질은 장내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장 환경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반응 역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식사의 균형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대체로 가공을 덜 거친 음식인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식사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 과일, 잡곡, 콩류가 식탁에 자주 오를수록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의 비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과하지 않게입니다. 섬유질을 갑자기 많이 늘릴 경우 복부 팽만감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늘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조절하는 방식이 생활 관리 차원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섬유질 음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장이 비교적 편안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요소로서 식습관을 돌아볼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장은 극적인 변화보다 꾸준한 선택을 더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섬유질 역시 특별한 결심보다 매일의 식사 속에서 조금씩 채워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5. 장내 환경을 망치는 음식들. 장내 환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먹는 음식의 영향을 조용히 받고 있습니다. 특정 음식 하나가 바로 문제를 만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음식들은 장내 균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먼저 가공육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즉석 식품처럼 가공을 많이 거친 음식은 일부 연구에서 장내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섭취 빈도가 높아질수록 생활관리 차원에서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분이 많은 음식과 음료입니다. 단음료, 과자, 케이크처럼 당분 함량이 높은 음식은 장내 환경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 액체 형태의 당류는 짧은 시간에 많이 섭취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됩니다. 세 번째는 튀김과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은 소화 과정에서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복부 불편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알코올 섭취입니다. 일부 보고에서는 잦은 음주는 장내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됩니다. 다만 적정량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섬유질이 부족한 식사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장내 균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채소와 잡곡이 지속적으로 부족할 경우 장 환경이 둔해질 수 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규칙한 식사 패턴입니다.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먹는 시간과 리듬 역시 장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도 일정한 리듬 속에서 더 편안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음식들이 모두에게 문제를 만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양은 섭취량, 빈도, 개인의 장 상태에 따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장내 환경은 극단적인 제한보다 균형 잡힌 선택 속에서 천천히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매일 먹는 음식 속 숨은 위험. 우리는 매일 비슷한 음식을 먹습니다. 익숙해서, 편해서, 그리고 별 문제 없다고 느껴져서 말이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음식은 늘 특별한 음식이기보다 매일 반복되는 음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자주 먹는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라면, 즉석밥, 냉동식품처럼 간편한 음식들은 염분과 지방, 첨가물이 비교적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식사가 반복될 경우 장내 환경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다음은 눈에 띄지 않는 당분입니다. 달지 않다고 느끼는 음식에도 소스, 드레싱, 음료 형태로 당분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당분은 의식하지 못한 채 섭취량이 늘어나기 쉬워 생활 관리 차원에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입니다. 흰쌀밥, 흰빵, 면류처럼 섬유질이 적은 식사가 추가될 경우 대장의 움직임이 둔해질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 채소 섭취가 함께 줄어들면 장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양념과 소스입니다. 짠 양념, 기름진 소스는 음식의 맛을 살려주지만 자주 반복되면 장내 균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속도와 습관입니다. 음식의 종류만큼이나 빨리 먹는 습관, 과식, 늦은 시간의 식사는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음식들이 곧바로 문제를 만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다면 그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 반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생각할 때는 갑작스러운 제한보다 익숙한 식탁을 조금씩 바꾸는 선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장 건강 역시 극적인 변화보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천천히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대장 건강을 지키는 식사 원칙. 대장 건강을 지키는 식사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지켜볼 만한 몇 가지 원칙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균형입니다. 어떤 한 가지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곡류, 채소, 단백질이 고르게 포함된 식사가 대장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도 식사의 다양성이 장내 환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두 번째는 섬유질을 식탁에 자연스럽게 포함하는 것입니다. 채소, 과일, 잡곡,
콩류처럼 섬유질이 포함된 음식은 대장의 움직임을 돕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섭취량과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천천히 늘리는 방식이 생활관리 차원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을 덜 거친 음식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보다 재료의 형태가 비교적 그대로 남아있는 음식은 대장에 자극을 덜 줄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먹는 속도와 양을 살피는 것입니다. 천천히 씹어 먹고 과식을 피하는 습관은 소화 과정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대장의 부담을 줄이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장 내용물이 부드럽게 이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일부 보고에서는 수분 섭취가 부족할 경우 배변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리듬입니다. 끼니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먹는 식사보다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이 대장에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원칙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잠깐의 극단적인 변화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식사가 대장 건강을 관리하는 데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원칙들이 모든 사람에게 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불편한 증상이나 걱정되는 변화가 있다면 전문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대장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선택을 조용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장 건강 역시 큰 결심보다 매일의 식사 원칙 속에서 천천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내 몸과 식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대장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와 생활 속 선택이 조용히 쌓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가 아닌 생활관리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였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걱정되는 변화가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과장되지 않은 정보로 시니어 여러분의 일상 건강을 함께 고민하는 채널 시니어 바른건강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